대기업 관련해서 이 재판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유명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압박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자발적이었다. 기업들이 항상 정치 권력에 이제 선을 대기 위해서 부정의한 이제 결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국민들 뇌리에는 박혀 있는데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의미가 저는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경제 재벌 권력이 정치 권력에게 단지 굴복하기만을 위해서 뇌물을 한 거나 아니면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신들에게 플러스되는 요인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결탁했다는 점에서 그걸 또 재판부가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정말 이 시대에는 더 이상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부정의하게 결탁하거나 담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가장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뭐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물론 네. 경제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먼저 앞서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와닿는데요.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라기보다는 경제권에서 어째 자본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라도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정치권이 먼저 앞서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평론가. 네. 어쨌든 경제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 반응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네,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아예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 기업의 또 다른 자신들의 성장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런 우리의 이거 적폐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이번 참에 완전히 다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이번 판결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는 자체가 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야 될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적 뇌물 제공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를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지금 작용할 만한 사정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또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정유라를 매개로 해서 뭔가 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승계 작업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재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요소, 양형적으로 유리한 요소와 유리하지 않은 요소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적으로 유리한 요소, 그러니까 삼성 측에 유리한 것은 그렇죠.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편이 대통령과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제공했다라는 것은 그 삼성의 유리한 요소고. 하지만 어쨌든 승계 작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은 사람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불리하게, 요소인 거 네. 본인한테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 또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었죠. 삼성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이었다. 이제 저 두 분 다 지금 10년 구형, 특검의 구형은 10년이었습니다. 자, 저 두 분의 역할은 뭐였나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의 기둥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진성 실장, 그다음에 장충기 실차장 뭐 두 명이 미래전략실을 이끌었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란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은 삼성의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 계열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모아서 하는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원의 해석 나오고 보면은 이 실장, 최지성 실장 또 장충기 실차장 모두 이번 사건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다. 네. 특히 왜냐? 이 두 명이 그동안의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예. 뭐 이번에 역시도 이 가담 정도도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아마 바라보면서 법원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계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노 변호사 저 5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네네.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를 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이재용 피고인은 어떻게, 뭐 이번 피고인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이 관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 별로 따로따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받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정도가 크고 그다음에 그 결정의 정점에 있었지만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네. 자, 그다음에 박상진, 황성수 사장들이죠.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뭐 이렇게 그러겠죠. 좀 나오네요. 자,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 저건 실형인 거죠. 네. 실형입니다. 징역 네. 5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좀 기다려볼까요? 이제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 분들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인정이 피고인들은 5년보다는 조금 낮게 뭐 선고될 가능성도 좀 있네요. 저런 식으로 다른 따지게 분들은? 되면. 그렇죠. 그 12년이고 10년씩이었으니까 예, 그럼 예. 다른 분들은 아까 보니까 뭐 유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징역 3년입니다. 그럼 이제 황상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라고 이제 저게 징역 2년 6월. 황성수 상무가 집행유예 아니고 실형인가요, 저게? 실형인가요? 징역 2년 6월? 그 5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5년 뇌물죄를 인정을 했고요.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지성 실장과 그다음에 장충기 그렇죠? 그다음에 박상진 네.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 황성수 상무에 대해서는 그분은 2년 전무였죠? 6월입니다. 네, 전무. 네, 네, 2년 그분에 6월. 대해서는 2년 6월입니다. 2년 2년 6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노 변호사 저렇게 형량 선고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재판장이 나가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재판장이 퇴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저 재판정에 집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출석했던 그 나머지 네 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그 수감이 되는 겁니까?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법정 없죠.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네 분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되는 거죠. 지금 징역 3년에 법정 구속을 했군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저 세계 재판이라는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나오죠. 박상진, 황선수 저분은 두 분은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군요. 맨 마지막에 말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그 중이라서. 약간의 예, 예. 저 착오가 생긴 건 시간차가 있습니다. 얼마 형을 한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러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맨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제가 말이라서. 계속 속보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좀 좀 착오가 생겼는데요. 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 두 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저분들이 이제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의사결정의 그 주체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장충기, 최지성, 그다음에 최지성 이 이 두 두 분은 분들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가능성이 거고요. 있죠. 자, 그렇군요. 뭐 세계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재판장이 뭐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다고 만났을 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 좀 뇌물죄를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 것인가 이렇게 네. 됐었는데 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또 지금 전 여당 국회의원도 나오셨고 또 야당 국회의원, 지금 현재 야당 전 국회의원도 나오셨고 또 법조계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철진 시사경제평론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참 오래 경제계에 나왔던 이제 정경유착에 대한 하나의 이제는 고리를 끊는 참 그런 어떤 단초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특히 가장 우리나라 그룹에 우리 경제 또 정점에 있다는 삼성의 뭐 오너의 수장 아니겠습니까?에 대한 또 뇌물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뭐 그룹들, 재벌들과
당국 정치계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뿌리 뽑히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이 됐으면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성 자체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여러 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령 이재용 부회장이 없을 때 뭐 중기적인 이런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삼성이라는 건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삼성의 내부의 문제들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그룹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떤 그룹은 이제 대관 업무 자체를 뭐 관두겠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최지성 미래전략 전 실장이죠. 장충기 차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이라고 했는데요. 징역 4년입니다. 징역 4년. 원래 이제 구형량은 10년이었는데 징역 4년이었고 그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이니까 그러니까 저분들도 그 혐의가 못지않다, 작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징역 4년을 해서 두 분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하고요. 네, 뭐 그런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화들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첫걸음을 뗐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 의원께 여쭤보기 전에 그거 이제 항소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절차에 대해서 아마 당연히 뭐 항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만 하고요. 일주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정 구속됐으니까 아마 그 바깥에 있는 변호인들이 오늘 당장 항소를 할지 아니면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 할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일주일 안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그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법정 구속된 그 두 분과 이재용 부회장 이제 세 분은 같이 구치소 그 호송차를 타고 이제 서울구치소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가게 되면 이제 그 신체 검사 다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이제 영치하고 다시 이제 번호 받고 그리고 이제 방 배정 받으면서 그 구치소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이재용 그 부회장이 구속된 게 2월 28일이었죠. 그래서 8월 27일이 1심 만기가 6개월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6심 됐는데 그럼 2심 뭐 이게 계속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 2심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법정 구속 그러니까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네. 1심에서 지금 5년의 실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2심, 3심에 있어서 뭐 언제까지 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런 그런 제한은 이제 없는 셈이죠. 사실은. 그럼 이제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우리가 2심이 언제 열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빨리빨리 해주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구속돼 있는 상황들에. 그 분들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뇌물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인정이 피고인들은 5년보다는 조금 낮게 뭐 선고될 가능성도 좀 있네요. 저런 식으로 다른 따지게 분들은? 되면. 그렇죠. 그 12년이고 10년씩이었으니까 예, 그럼 예. 다른 분들은 아까 보니까 뭐 유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징역 3년입니다. 그럼 이제 황상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글쎄 뭐라고 이제 저게 징역 2년 유예. 황상수 상무가 집행유예 아니고 실형인가요, 저게? 실형인가요? 징역 2년 6월? 그 5년.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5년 뇌물죄를 인정을 했고요. 징역 5년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지성 실장과 그다음에 장충기 그렇죠? 그다음에 박상진 네. 그 세 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 황성수 상무에 대해서는 그분은 2년 전무였죠? 6월이네. 네, 전무. 예, 네, 2년 그분에 6월. 대해서는 2년 6월입니다. 2년 2년 6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노 변호사 저렇게 형량 선고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그 재판장이 나가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재판장이 퇴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저 재판정에 집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재판정에 출석했던 그 나머지 네 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그 수감이 되는 겁니까? 법정 구속이 될 수밖에. 법정 없죠.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네 분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되는 거죠. 지금 징역 3년에 법정 구속을 했군요.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세계 재판이라는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책에 나오죠. 박상진, 황성수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의 기둥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진성 실장, 그다음에 장충기 실차장 뭐 두 명이 미래전략실을 이끌었고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란 지금은 이제 폐지됐지만은 삼성이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 계열사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모아서 하는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었던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법원의 해석 나오고 보면은 이 실장, 최지성 실장, 또 장충기 실차장 모두 이번 사건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다. 네. 특히 왜냐? 이 두 명이 그동안의 모든 의사결정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예. 뭐 이번에 역시도 이 가담 정도도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아마 바라보면서 법원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계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노 변호사, 저 5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네네. 이렇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를 선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뭐 이재용 피고인은 어떻게, 뭐 이번 피고인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이 관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 별로 따로따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받은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정도가 크고 그다음에 그 결정의 정점에 있었지만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네. 자, 그다음에 박상진, 황성수 사장들이죠. 의사결정 권한은 없었다. 뭐 이렇게 그러겠죠. 좀 나오네요. 자,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5년, 저건 실형인 거죠. 네. 실형입니다.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좀 기다려볼까요? 이제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기업 관련해서 이 재판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유명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강요할 필요도 없었고 압박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자발적이었다. 기업들이 항상 정치 권력에 이제 선을 대기 위해서 부정의한 이제 결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국민들 뇌리에는 박혀 있는데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의미가 저는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경제 재벌 권력이 정치 권력에게 단지 굴복하기만을 위해서 뇌물을 한 거나 아니면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자신들에게 플러스되는 요인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이라든지 정치 권력과 결탁했다는 점에서 그걸 또 재판부가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어느 정도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정말 이 시대에는 더 이상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부정의하게 결탁하거나 담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하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가장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뭐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물론 네. 경제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먼저 앞서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와닿는데요.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라기보다는 경제권에서 어째 자본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라도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정치권이 먼저 앞서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평론가. 네. 어쨌든 경제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 반응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네,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아예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더 이상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 기업의 또 다른 자신들의 성장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런 우리의 이거 적폐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이번 참 두 분은 집행유예군요. 집행유예는 맨 마지막에 말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중이라서. 약간의 예. 저 착오가 생긴 건 시간차가 있습니다. 얼마 형을 한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러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맨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제가 말이라서. 계속 속보로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좀 좀 착오가 생겼는데요. 자,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 두 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저분들이 이제 돌아가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의사결정의 그 주체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충기, 최지성, 그다음에 최지성 이 이 두 두 분은 분들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군요. 뭐 세계의 재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에 재판장이 뭐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다고 만났을 때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 좀 뇌물죄를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 것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자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또 지금 전 여당 국회의원도 나오셨고 또 야당 국회의원, 지금 현재 야당 전 국회의원도 나오셨고 또 법조계에서도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정철진 시사경제평론가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참 오래 경제계에 나왔던 이제 정경유착에 대한 하나의 이제는 고리를 끊는 참 그런 어떤 단초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특히 가장 우리나라 그룹에 우리 경제 또 정점에 있다는 삼성의 뭐 오너의 수장 아니겠습니까?에 대한 또 뇌물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뭐 그룹들, 재벌들과 당국, 정치계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뿌리 뽑히는 그런 하나의 시작점이 됐으면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삼성 자체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좀 여러 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령 이재용 부회장이 없을 때 뭐 중기적인 이런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삼성이라는 건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삼성의 내부의 문제 완전히 다 끊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이번 판결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는 자체가 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야 될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적 뇌물 제공은 유리한 양형 요소다.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를 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는 매우 불리한 요소로 지금 작용할 만한 사정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또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정유라를 매개로 해서 뭔가 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승계 작업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재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요소, 양형적으로 유리한 요소와 유리하지 않은 요소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형적으로 유리한 요소, 그러니까 삼성 측에 유리한 것은 그렇죠.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편이 대통령과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제공했다라는 것은 그 삼성의 유리한 요소고. 하지만 어쨌든 승계 작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받은 사람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불리하게, 요소인 거, 네. 본인한테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 또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었죠. 삼성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이었다. 이제 저 두 분 다 지금 10년 구형, 특검의 구형은 10년이었습니다. 자, 저 두 분의 역할은 뭐였나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성, 장충기